왜 별표냐면, 자고로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개정은 마감이라는 게 잔액을 0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맞죠? 왜냐면 재무상태표 개정은 다음 연도로 2월이 계속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통예금 통장이 있죠? 잔액. 그 잔액은 여러분들이 올해 거예요? 올해 거? 아니지.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그죠? 물론 태어날 때는 보통예금이 없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해서 쌓인 거잖아요. 그렇죠? 누적액이니까 우리가 올해 연도 말에 내년도 초로 넘겨야 돼요. 그럼 거꾸로 내년도 초는 전년도 말로부터 넘김을 받는 거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왜 별표냐면은요. 우리 시험에는 이론 문제가 두 가지가 출제가 돼요. 첫 번째가 말 문제, 두 번째가 계산 문제. 근데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분계로 계산 문제를 풀면 시간이 그쵸. 나중에 한번 해보죠. 시간이 거의 한 6분, 7분 걸릴 거예요. 그쵸. 근데 계산 문제가 한 문제당 2점이거든요. 7분을 써서 2점을 맞으면 행복하다라고 하시면 안 돼, 절대. 그렇죠. 행복하면 선생님이 맞췄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죠. 시간을 적게 쓰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간을 적게 쓰시려면 지금 하는 요 T계정을 그려서 계산 문제를 풀면 되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마 나중에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은 수요일 그쯤에 아마 그런 걸 푸시게 될 거예요. 자, 해보죠. 자, 재무상태표 개정이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마 전기 때 그랬죠. 전기 때 우리가 계정 과목이 T계정 그리고 다닌다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지금 자산 계정 과목이 뭐 되게 많죠. 외상매출금, 뭐 보통예금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는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자산 계정을 나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외상매출금 계산 문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외상매출금이라고 해볼게요. 외상매출금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 있죠.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초심자잖아요. 초심자. 그럼 초심자니까 가급적 증가와 감소를 꼭 적으시는 거 추천.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뭐냐면 여기 가운데 선 기준이 가운데 선 기준으로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우리가 외상매출금은 언제 증가해요? 차변으로 대변으로. 차변 어려워요? 아니, 외상매출금은 증가가 차변이지. 자산이니까. 그리고 감소는 그죠? 반대변 대변. 이렇게 적으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걸 추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면 이런 거 안 적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산 문제 푸실 땐 가급적 처음에 하실 땐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린다는 뜻이고. 그러면 우리가 외상매출금은 주로 언제 증가하냐면 상품을 우리 회계예금은 외상으로 팔았을 때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이 뜻이에요. 여기에다 계산 문제 푸실 때 여기에다가 증가하는 사유를 적어라 라는 거예요. 사유. 증가하는 사유. 그럼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은 언제 증가하냐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 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고로 우리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사유를 이쁘게 적는 걸 채점할까요? 그냥 답만 체크할까요? 답만. 그래서 사유를 막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 되는 건 하실 필요 없어. 그냥 외상팜 이렇게 하셔도 돼. 그래서 방금 사례로 따지면 여기에다가 증가하는 사유가 대표적인 그냥 외상 판매잖아요. 상품 물론 상품이지만 외상 판매 이렇게 적으시면 외상 매출금은 외상 판매하면 증가한다 이렇게 사유를 적는 거예요. 적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서는 금액을 줍니다. 줘요. 여기서 자고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하시다 보면 교재나 이런 것들 하시다 보면
XXX 이런 표현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XXX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금액 적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냥. 됐죠? 그럼 얼마라고 할까? 그럼 외상매출금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상으로 판매한 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1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0억이면 여기 XXX에다가 10억을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적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언제 감소할까요? 채권이니까 회수하면, 받으면.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감소한 사유를 사유를 적으신다는 뜻이에요. 사유. 그럼 대표적인 뭐 감소 사유가 저는 네, 회수라고 할게요. 회수. 아니면 여러분이 받았음 하셔도 돼. 받음.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우리 계산 문제만 풀면 되지 사유를 이쁘게 적어냐 시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 1년 동안 외상매출금을 얼마 회수했다라고 가정하냐면 3억 회수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여기다가 3억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외상매출금의 12월 31일 말 잔액은 얼마예요? 2024년. 7억. 어려워요? 10억 빼기 3억은 7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날, 칸 너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여기 아래를 적을게, 그냥. 여기다 적게. 2024년 12월 31일 날에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이잖아요. 잔액은 7억이죠. 맞죠? 그러면 이 7억을 언제로 넘겨야 돼요? 2025년 1월 1일로 넘겨야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얘를 2025년 1월 1일로 우리가 이 외상 매출금 잔액을 2월, 넘기는 걸 2월 한다라고 했죠? 1월 1일로 외상 매출금 잔액을 2월을 시켜야 돼요. 그럼 7억이 되겠지? 그럼 자고로 우리가 자산이니까 잔액 어디에 있음? 대변? 차변? 잔액은 본인 위치에 있다. 기억나셔야 돼. 본인 위치. 차변. 차변이에요, 여러분들. 차변이에요. 차변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기 2월이다 라고 해요. 물론 2월은 2월이지만 2024년 12월 31일 날 외상매출금 잔액 7억을 내년도 초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초로 넘긴다라고 해서 얘를 차기로 넘긴다. 차기 2월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질문. 앞으로 차기 2월이라고 하면 기초인 거예요? 기말인 거예요? 차기 2월. 기말이야, 기말. 차기로 넘기는 거 기말에 하는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은. 기말이야. 그래서 차기 2월 이렇게 시험에 나와도 기말이네라고 알고 먹으셔? 알아 먹으셔야 돼요. 아시죠? 화이팅.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이제 연습을 좀 해야죠. 여러분 보시면서. 맞죠? 차기 2월. 이 기말입니다. 앞으로. 자,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계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맞죠? 특히 12월 31일 날 장부 마감할 때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 일치해야 돼요. 자산부채 자본은 2월 되는 애니까. 근데 지금 빵구가 어디에 나요? T계정에서 빵구가 어느 변? T계정에 대변에 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어떻게 적냐면 차기 2월 여기에다가 7억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가 이렇게 10억으로 일치하죠.
그죠?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선생님, 니가요. 외상매출금 잔액은 차변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잔액을 대변에 적으셨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냥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12월 30일이 되면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가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대변이 빵꾸 나잖아요. 반대편 대변이. 빵꾸 나니까 단지 이유 없어. 그냥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합계를 12월 30일 날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빵꾸 나는 곳에 그냥 내년도로 넘기겠습니다. 그냥 적는 것 뿐이에요. 아이, 오케이?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내년도로 넘기겠다. 근데 대변에 빵꾸 나네? 근데 차변, 대변 맞춰야 되네? 그럼 7억 적으면 차변 합계 10억, 대변 합계 지금 맞는 거잖아요.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여기는 의미가 없어. 그냥 금액 합계 맞춰주기 위한 작업을 기말에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다시 2025년도에 외상매출금 있잖아요. 외상매출금은 똑같이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2025년도 1월 1일자 잔액은 차별이 있는 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냥 일치시켜주기 위한 반대편 적은 것 뿐이에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기초, 여기 본인 위치 이렇게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일단 7억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7억 본인 자리. 근데 2024년도 말 입장에서는 내년도 초로 넘기니까 차기 2월이라고 하지만 2025년도 1월 1일 입장에선 전년도 말로부터 넘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기 2월이 기초가 되는 거야. 전년도로부터 넘겨받는 건 자산부채 자본은 기초에 넘겨받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채 가지고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항상 출발점은 본인 위치예요. 출발점. 그게 기초잖아요. 출발점은 본인 위치에 있어요. 다만 12월 31일이 되면 반드시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를 자산부채 자본은 일치시켜주는 작업을 꼭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빵꾸가 본인 위치 반대편에 나게 돼 있어요. 빵꾸가. 그렇죠? 그럼 빵꾸 나는 반대편에 그냥 내년도로 기말에 내년도 초로 넘기겠습니다. 라는 걸 그냥 써줘서 차변, 대변, 금액 합계를 일치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부채 가지고 한 번 더 해볼게. 교재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60페이지 맨 아래. 그렇게 돼 있을걸? 아닌가? 교재도 좀 봐야 되겠다. 60페이지가 아니야? 30페이지 맞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산과 부채 자본 계정에 마감해가지고 계정 잔액의 반대쪽에 차기 2월로 마감. 응?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외상매출금이 방금 자산이었잖아요. 자산. 그럼 자산이니까 1월 1일자는 본인 위치에서 출발하는 거임. 자산이니까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 그죠? 근데 항상 12월 31일에는 본인 위치가 빵꾸 나는 게 아니라 본인 위치 반대편이 빵꾸 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 합쳐주기 금액을 일치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그냥 반대편에 내년도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 뿐이라고요. 이게 잔액이 대변에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12월 31일에. 오케이? 그다음 하나 더. 네. 우리 입장에서 다 성질나 아시겠지만. 그럼 다시 부채 계정까지 해볼게요. 뭐 어떤 거 가지고 할까? 그럼 얘는 그냥 차입금 계정 과목까지 해볼게요. 자, 그럼 차입금은 부채니까 증가가 대변이고요. 그 다음에 감소가 반대편 차변이 되는 거예요. 동의되시겠죠? 이렇게?
그럼 차입금은 증가하는 사유를 대변에 적으면 되겠죠. 대변. 언제 증가해, 차입금? 돈 빌리면. 빌리면.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빌리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증가하는 요 대변 쪽에다가 증가하는 사유를 적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빌림 해도 돼요. 상관없어. 우리는 금액만 맞추면 돼요. 금액만. 그래서 10억을 2024년 1년 동안 회사가 10억 빌렸대요. 그럼 증가하겠죠? 빌려서 차입금이 10억이 증가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차입금은 언제 감소하냐면 은행한테 갚으면. 그렇죠? 그건 상환? 그렇죠? 아니면 갚음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감소한 사유, 마이너스니까 감소한 사유 적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감소하는 사유가 갚음이랄게요. 제가 왜 이딴 식으로 쓰냐면 이쁘게 안 써도 된다라는 강조. 그래서 3억을 1년 동안 갚았대. 10억 중에서. 갚았대. 이렇게. 근데 꼭 10억을 한 방에 빌리진 않잖아요. 갚았다가 다시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가.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2024년. 얘는 여기다 써서 다행이다. 2024년 12월 31일자에 차입금의 잔액은 얼마? 7억. 그럼 당연히 부채니까 대변 잔액이에요. 맞죠? 근데 다시 2024년 12월 31일의 차입금은 2025년 1월 1일로 차입금 잔액을 7억 넘겨야 되는 거예요. 영원부터 출발하면 1년 동안 톡 끼면 됩니다. 그럴 순 없어. 대변.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해 연도 2024년 12월 30일 입장에서 내년도 초로 넘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또 기말에 차기 2월 이렇게 부릅니다. 내년도 초로 넘기겠음. 근데 지금 빵꾸가 뭔데? 우리 지금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의 합계가 기말에 10억을 일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치해야 돼. 반드시. 일치해서 마감 안 하면 오류 발생한 거예요. 근데 어디가 빵꾸 나요? 이번에 차변에 빵꾸 나잖아요. 그럼 차변에 빵꾸 나니까 내년도로 넘기겠음. 이라고 그냥 금액 일치시켜주기 위해 적는 것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를 부여하시면 큰일 나요.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10억이 다 맞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럼 다시 2025년도 또 차입금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입금 계정 과목.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 감소라고 하면 당연히 본인 위치 출발은 항상 1월 1일자 출발점은 7억이고 출발점 본인 위치 대변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로부터 7억을 넘겨받았다. 기초에 넘겨받는 거지. 기초에 전기 2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7억을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놓고 또 증가하면 또 대변에 적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소하면 차변에 적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그냥 기말은 항상 본인 위치 반대편이 빵꾸 나게 돼 있어요. 금액의 합계를 일치시켜 주려면 빵꾸 나는 본인 위치 반대편에다가 내년도로 넘겨주겠음이라고 표시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기초는 항상 본인 출발점 위치 플러스 잔액에 출발하는 거잖아요. 본인 위치가 부채는 대변이니까 대변에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 입장에서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전기 2월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결론. 그래서 여기 부채 계정은 저자분은 외상매입금을 드셨네. 그죠? 그럼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증가가 대변일 거 아니에요. 대변이니까 여기 있죠, 여러분들. 전기, 일단 상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전기 2월. 이렇게. 그래서 기초는, 전기 2월이 기초잖아요. 기초는 항상 본인 위치 플러스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기말은 빵꾸 나는 곳이 무조건 본인 위치의 반대편에 빵꾸가 나요. 기말에는. 그러니까 본인 위치 반대편에 네, 그냥 넘겨주겠다. 내년도 초 넘겨주겠다고 그냥 냈다 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일치시켜 주기 위한 작업을 반대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맞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각 계정의 잔액의 반대쪽에 무조건 차기 2월 써서 금액 합계 일치시켜주면서 마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차기 연도 개시일에는 전기 2월 해가지고 본인 위치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결론 외워주셔야 돼요. 결론은 자, 결론은 뭐냐?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의 특징은 다음 년 계속 2월이 됩니다. 누적 개념입니다. 계속 2월이 됩니다. 2월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초는 잔액이라는 건 플러스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이면 기초가 차변. 그렇죠. 부채와 자본이면 기초가 대변. 그렇죠. 다만 우리가 기말은 항상 반대편에 적어야 차변, 대변 금액이 합계 일치하니까 자산이면 기말은 대변에 그냥 냅다. 부채, 자본은 차변에 냅다. 이렇게 하시면 계산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좀 어느 정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나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제가 지금이야 뭐 차입금은 잘 안 내고요. 외상 매출금은 아까 제가 여기다가 막 회수, 외상 판매만 적었잖아요. 근데 무언가 막 다른 것들이 막 있어요. 막 떼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 떼어 먹혀도 외상 매출금 못 받으면 감소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배우셔야 계산 문제 풀 수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일단 기초기말 외워달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아셨죠?